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입니다. 저번이랑 이어서 이번에도 프로그래머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 화에도 출연해주신 박만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만수입니다. 이제 프로그래머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진행하기에 앞서 프로그래머 분들이 뭔가 0과 1만 알 것 같고 그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되게 힘든 분들이 많아서 이 주제를 선택했고요.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프로그래머 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되게 많았는데, 프로그래머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왜 0과 1만 아는 거죠?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편향된 논리에 집중하고 순서에 따지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머들도 일상생활을 해야죠.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 이러면 프로그래머가 특이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특이한 사람들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0과 1만 생각하는 그런 종족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주로 자기가 맡은 프로그래밍 구현에 집중해 있다가 다른 파트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상황이 주로 생기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고의 흐름이 업무에서 다른 일상적인 회화로 잠깐 넘어오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몰입해 있던 업무의 스타일상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약간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자기 코드에 좀 많이 이제 집중하고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프로그래머들과 기획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래머는 사실상 다른 파트와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팀장급 정도 선에서 하고, 보통 작업자들은 주어진 기획서를 보고 그대로 구현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업무 환경상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코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각 자체도 코드를 작성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일례로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속썩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심각한 버그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아마 보통 프로그래머 분들은 그런 경험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동일한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꿈에 나와요. 꿈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흰 수염을 기른 실령님이 떡 나타나서 무슨 파일 40번째 줄을 봐라 라고 알려주고 갔어요. 조상님이 버그를 고쳐주신 거군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봤는데 정말 거기가 문제가 있었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버그를 고치려면 조상님께 응공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싸가 되기 쉬워요. 왜냐면 본인의 코드에 엄청 과몰입하게 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보다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는 코드를 더 잘 짜야 되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프로그래머라고 나오는 그 인싸 잘생긴 분들, 그거 다 뻥입니다. 네, 그럼 이제 원래 주제로 넘어가서 프로그래머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저는 새로운 걸 부탁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 때 습관적으로 커피를 사는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난 큰 얘기를 하기 전에 커피를 사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걸 마다할 사람은 딱히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도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겠죠. 물론 금전적인 지출이 좀 들어가겠지만 네. 사실 그런 거 없이도 되는데,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런 짤도 있어요. 엔지니어에게 말 걸 타이밍. 그게 농담 같지만 비슷해요. 보통 프로그래머들의 자세가 이렇게 딱 모니터에 코드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커피를 가져다 줘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몰입하고 있을 때는 네. 건들면 안 돼요.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윈도우에서 Alt 탭 누르면, 게임하다가 Alt 탭 누르면 좀 느리죠. 그리고 다시 Alt 탭 게임으로 돌아오면 좀 로딩이 걸리죠. 프로그래머 업무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작업 전환이 좀 힘들어요. 본인이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정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한다고 해도 프로그래머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던 생각을 접어놔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이걸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는 사실상 말 걸면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기획자분들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 입사를 하신 순간에는 프로그래머 분들 좀 무서워합니다. 저도 신입 때 프로그래머 분들이랑 얘기하기 좀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웠던 대표 장본인이신데, 그래서 말 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뭐 커피만으로는 다 해결되진 않을
않을 거예요. 물론 도움 되는데 말 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프로그래머의 사고를 그럼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걸 좀 알고 있어야지 좀 더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자분들한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요새는 다른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과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 책을 잘 보시면 약간 사고방식이 프로그래머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책들 이외에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 종족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유명한 인터넷 짤 중에 프로그래머를 남편으로 맞이한 아내분이 쓴 일화, 마트에 가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우유를 하나 사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제 말을 우유 하나 사와, 계란 있으면 6개 사와.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우유 1개 사오고 계란이 있으면 계란 6개 사와야죠. 근데 프로그래머는 우유 하나 사고 계란이 있으면 우유를 6개를 사는 거예요. 이것을 순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의 습성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계란이 있으면 6개 사와를 앞에 있던 입력을 그대로 이어서 우유 6개가 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래머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입력을 정확하게 명시만 해주면 알아서 계산 다 하고 출력을 잘 하는 종족이에요. 근데 이제 돌려서 얘기한다거나 이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얘가 이걸 캐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기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장황한 설명은 사실 프로그래머는 시노비라든가 뭐 기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것보다 정확하게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넘겨주면 어떤 계산을 통해서 무엇을 내놔라 이렇게 명시할 수 있으면 프로그래머들이 참 좋아할 겁니다. 네, 되게 많이 저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랑 얘기할 때도 저도 되게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중에서 또 이제 꿀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프로그램 파트에 계신 분들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돼요 때문이에요. 안 돼요. 길게 장황하게 막 기획서 설명하고 막 컨텐츠 설명하는데 프로그램은 간단하죠. 안 돼요. 저도 엄청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근데 이 안 돼요는 사실 여러 가지 뒤에 숨어 있는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럴 상황마다 다르겠는데 오해하시는 게, 자 만약에 본일님이 게임 파티 기획서를 하나 가져왔다고 칩시다. 만들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길드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싫어요. 자, 두 가지 경우가 보통 있는데 안 돼요와 싫어요를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써요. 근데 어느 게 기분 나쁘십니까? 싫어요가 더 그죠? 기분 나쁘죠. 근데 싫어요가 농담일 경우가 있어요. 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단순히 프로그래머가 현재 기분이 좋아서 던진 농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분이 나쁘죠. 안 돼요가 오히려 덜 기분 나쁘죠. 근데 프로그래머는 안 돼요가 정말 싫은 걸 수도 있어요. 되게 어렵네요. 설명을 듣는데도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싫어요는 정말 신한 기획자일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싫어요라고 했을 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골이 깊어집니다. 싫어요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얘기해요? 싫어요가 좋은 시그널인가요? 그럼 안 돼요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안 돼요가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프로그래머가 기분이 나쁘면 나올 수 있는 말이 안 돼요일 수도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로 보통 업무가 주어지면 시간의 흐름상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들을 빨리빨리 좀 구분해나는 편이에요, 프로그래머들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일 경우에 안 돼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현재 실력이 좀 부족해서 오래 걸릴 것 같은, 뭔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근데 어렵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안 돼요. 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구조상 얽히고 설킨 게 많아서 건드리면 너무 큰 일인데 그걸 이 자리에서 설명하자니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해서 안 돼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이러이러해서 안 돼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거 있죠. 어느 정도 기술적 배경 지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돼요가 바로 안 나와요. 이래 해서 안 돼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걸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설명하기도 귀찮은 거죠, 이제는. 그래서 안 돼요가 나와요. 그래서 기획자가 기술적 제반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어필을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 안 돼요가 그냥 바로 그렇게 안 나오죠. 과거에 어떤 게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블리자드에선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프로그래머분이 이제 안 좋아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예전에 GTA 3 시절에 온라인이 없었던 GTA 시절에 GTA가 워낙 잘 만들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주제를 서버랑 클라이언트에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클라이언트는 우리 돼요. 근데 이거 서버가 아마 힘들걸요? 서버는 우리 이거 돼요. 근데 아마 클라이언트는 힘들걸요? 서로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 제 반응이 재밌어서 기획팀이랑 그래픽팀에도 물어봤거든요. 다 자기들은 된대요. 네. 근데 다른 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 반대로 질문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우리 된다니까? 근데 다른 데가 안 될걸? 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뭐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건 없다. 다만 이제 시간과 돈이 이제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선 100% 공감. 왜냐면 프로그램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만 기획자가 의도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는 어려운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가져야 되는 게 잔머리거든요. 어려운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네. 그걸 안 써도.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 다 기획자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원하는 바를 충분히 구현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가 생기는 이유도 그런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이 존재를 하고 다른 업무와 엮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프로그래머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기획자들도 그렇고 프로그래머에게 왜 항상 저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프로그래머들을 조금 더 연봉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쳐주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기획자 지망생분들이 가슴 아프시겠지만 기획자를 약간 홀대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게임 개발 역사가 발전해 온 방향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좀 받는데요. 1세대 보통 이제 게임 개발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프로그래머 분이셨고요. 거의 프로그래머 분들이 그림도 같이 병행해서 그리거나 기획도 직접 하거나 해서 게임을 주로 출시를 해왔었어요. 네. 1세대에 계셨던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도 프로그래머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가 유지된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스타크래프트 등장 이후로 PC방 문화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게임, 경쟁하는 게임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 게임들의 특징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획적인 부분보다 일단 멀티플레이 게임이 빨리 되는 환경 이런 것들을 먼저 개발하는, 사실상 기획이나 이런 것들보다 빨리빨리 나와서 이미 존재하는 게임이더라도 누가 먼저 빨리 온라인화 시키느냐 이런 경쟁이 약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획적인 부분보다 서버 클라이언트 쪽 두 파트에서도 서버가 그래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 큰 회사들이 콘솔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네. 콘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있던 프로그래머 중심의 문화에서 기획 중심으로 좀 문화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만 전 세계로 출시할 수 있는 좋은 퀄리티 있는 독립된 컨텐츠, 영화와 같은 종합 멀티미디어잖아요. 게임은 네.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 생각도 뭐 기술적으로 당연히 이제 박수 받는 프로젝트면 이제 엔지니어들이 더 대우를 받고 기획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 기획자들이 더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